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해간 종목이 많잖아요. 특히 대행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존버하면 됩니다. 예, 존버하고 2,800, 2,900까지 그냥 존버하세요. 그냥. 예, 건설이든 과학주든 뭐 은행주든 반도체. 증권주든 반도체든 자, 그렇다면 만회가 많이 됩니다. 중간에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다 보면은 꼭 차트가 중요하죠. 예. 차트가 중요해. 저는 이제 차트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하나는 저는 이제 행보해설 때 행보해설 때를 그냥 있고 그다음에 행보 차트 그다음에 이렇게 역배열 차트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차트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 보면은 네, 하이브. 하이브라는 종목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개인들이 제가 이 차트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전 공매다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이평선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물이 머리 위에 자꾸 쌓이기 때문에 주가 위로 못 갑니다. 그럼 이기가 제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군사가 제갈공명이 이렇게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몰살시키는 건데 네. 여기가 죽음의 계곡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다 손실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싸다고 자꾸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제가 이제 엄지 차트로 합니다. 그래서 엄지 차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차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지 차트. 대부분 우량주들은 이렇게 하락하면 계속 하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이 둥근 공이 여기서 떼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게 엄지 차트. 여기 공이 떼굴 오다가 여기 공이 멈추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양지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럴 때만 항상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역배열 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길게 행보하는 차트는 오히려 역배열 차트보다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길게 행보했던 차트는 만약에 위로 가면은 매도세가 가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폭이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이렇게 이런 종목이 제가 이제 강남 자리라고 하는데 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자리. 예, 개인들이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매매 강남 자리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런 자리. 그래서 차트세 역배열되면 절대 하지 말고 죽음 계획은 하지 말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았을 때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이 떼굴 여기 멈췄잖아요. 이런 자리는 해볼 수는 있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위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평선은 그냥 거물이라 하거든. 거물이 이렇게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을 때만 성질이 높습니다. 여기는 거물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매도 치는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거물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못 갑니다. 여기 공매도 치는 자리. 예, 제가 여기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 자리.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역배열될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자 LG전자 마찬가지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는 해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은 발 아래 거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물의 색깔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물의 색깔은 상관이 상관없습니다. 아, 그냥 그 중에서 20kg짜리 20선이 이제 200kg를 견디고 5일선은 5kg 정도 견디고 11선은 10kg. 근데 21선이 굉장히 줍니다. 21선 여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딱 20은 잘 안 깨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공간을 중시하기입니다. 공간을. 공간이 이렇게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차트에서 보면은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하락할 때도 밑으로 공간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한 단계 하락하고 여기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공간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공매도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 거래 일수 20일에서 50일, 40일 정도 이렇게 공간이 놓아야 됩니다. 그럼 LG 차트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 공간이 완벽히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이런 자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쏙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매도 자리고 항상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이 자리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오늘같이 급등했던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 기아차도 여기 우리 대표님 보면 여기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수팅이 노는 겁니다. 자, 현대차도 이렇게. LG차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 그 차트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면 크게 밀리는 자리. 이제 현재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위로 방향 알겠죠? 이 뱅선들이 건물이 바닥이 있고 공간이 열리니까 수급 좀 따라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첫째 음지 차트는 매매 안 한다. 행보도 안 한다. 항상 이렇게 위로 갈라는 모양만 하다 보면은 하면은 아무래도 성률이 높고 손절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 싸다고 들어가면은 손절이 나오고 이 죽음의 계곡 여기 이제 다시 양지로 바뀌려면 여기 막 사야 된다는 거죠. 밑에다 그물을 두고 사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매도로 많이 쳐본 결과 여기 이렇게 되면 저는 딱 좀 보고 공매도 자리네, 공매도 치죠. 성공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예. 언제 파는 거예요? 매도도 예를 들면은 보통 만약 이 종목 같으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저항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그러면 이 매도하는 법도 좀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예.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위로 갈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반드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놉니다. 네. 근데 여기 저항에 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줄면은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지고 나서 예. 신고가는 또 다릅니다. 신고가는 신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고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신고가가 나왔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거래량이 줄어야 위로 갑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내일도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있을 때는 거래량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져야 간다는데 신고가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항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죽으면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죽고 위로 가고. 자, 고점에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위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테마주는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테마 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로봇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수가 행보라든지 좀 상승으로 간다면은 로봇 테마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올 하반기 때 최고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로봇주 AI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약간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하락으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 메타버스, 2차 전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다른 걸 또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2023년도 벌써 1월이 거의 다 네. 가고 이제 벌써 2월에 젖어드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작년보다는 좀 나은 장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현재 우리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제 2100을 찍었잖아요. 그죠? 네. 2100을 찍고 여기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국에는 뭐 3점 얼마, 미국은 뭐 5점 얼마에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또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면은 이제 종합지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종합지수는 여기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락이 왔지만은 이제 다 악재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악재는 아직 있겠죠.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뭐 환율 수출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금리랑 중요한 것이 악재가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상반기 주가 예측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래서 여기에 사실은 2,500, 2,400 여기 매물대가 참 많고 여기를 돌파가 당분간 놓기는 어렵다. 좀 행보 좀 하다가 하반기나 만약에 돌파하면은 저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간다 봅니다. 여기를 돌파를 넘어가기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가 예측하는 것은 귀신 할아버지도 맞추기 어려운데 네. 저는 올해 20년 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안 예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기 이 부분에 좀 행보 좀 하다가 약간 밀리다가 하반기 때 한 2,500이라 돌파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해간 종목이 많잖아요. 특히 대행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행주 같은 경우는 거의 존버하면 됩니다. 예, 존버하고 2,800, 2,900까지 그냥 존버하세요. 그냥 존버. 예, 건설이든 화학주든 뭐 은행주든 반도체. 증권주든 반도체든 자, 그렇다면 만회가 많이 됩니다. 중간에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혹시 내 보유 종목이 이제는 종합주식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약간 밀리다가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보하다가 이런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자리를 표현하는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런 종목이 나왔다.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많이들 가고. 자, 네이버는 많이 가지고 카카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면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락하고 조정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좋게 봅니다. 그렇죠. 자동차 주도 오늘 섹터도 많이 올랐지만은 약간 조정이 온다면은 하반기 때 위로 많이 갔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급등주 테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로봇주도 저거 하반기 때 보세요. 엄청 하락한데도 메타버스 옛날에 상승할 때 뭐 어떻고 막 어떻게 매출이 몇 조 되는 거 다 그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이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는 무타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무타도 충분히 한 약간 올라와서 만회가 안 되겠나. 완전히 고점에 물린 경우라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무타하게 해서 종합지수 한 2,800, 2,900까지 여윳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버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15만 5천 원까지 갔다 그래도 20만 원까지 올라와서 한 30% 올랐더라고요. 바닥 대비. 그런데도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예, 카카오도 괜찮다. 카카오도 한번 봐주시면. 네. 카카오도 보면은 이렇게 자 우리 차트 어차피 한번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했던 죽음이 기고 절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다 왜냐면은 밑에 있네요. 거물이 20kg, 200kg 거물이 10kg, 5kg 거물이 위에 딱 누르니까 못 오면 절대로. 그런데 개인들은 싸다. 8만 5천 원 하던 주식이 싸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양지로 바뀌었을 때만 요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순식간에 20% 50% 손실 나는 죽음의 차트입니다. 이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요 하나만 여기만 안 들어가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도 역시 공간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개인들이 팔잖아요. 개인들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가는 제가 주로 대행주만 매매하는데 테마주는 잘 거의 안 합니다. 공매도는 치지만은 대행주를 매매해보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데 딱 이런 자리 개인들이 매수하잖아요. 기관이 팔면은 같이 공매도를 칩니다. 이런 현재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사니까 이런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목표가를 좀 길게 봅니다.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은 또 추가 매수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자기들이 더 돈을 주고 매수를 해비죠. 그래서 많이 올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들은 꼭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고 좀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예. 단기 투자에 좀 더 포지션을 더 많이 두시는 건가요?
예, 저로 이제 단기도 하지만은 저는 투자자로 보니까 매일매일 매매도 하지만은 또 중단기도 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적절하게 뱅크돼 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안내인 같은 이런 게 매도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뉴스와 테마로 급등했다. 예를 들면은 뭐 네옴시티 사우디 뭐 이런 테마로 급등한 종목이 있거든요. 공매도. 대한전선 예를 들면 이런 종목 같은 걸 과감하게 그런 이유로 급등하면 제가 공매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사우디 왕자가 방한할 때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건 그 이후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공매도를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90%까지 하락합니다. 와, 무섭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최근 했던 CS 윈도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미국이 풍력주가 8% 올랐을 때 이게 한 10몇 %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딱 오르기 전 가격에 80% 90%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매도 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단기로 이렇게 하실 때는요. 예. 보통 한 뭐 며칠 수익률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샀을 여기 때 공매도 쳤다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약 90% 80%딱 계산이 나오죠. 만약에 15% 올랐다 하면은 12, 3% 이렇게 목표가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갈 수 있겠잖아요. 제가 뭐 신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반대로 가면은 손절하죠. 여기를 넘어가면 손절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냥 뱅이에 거품이 찼다가 당연히 빠지는 거죠. 90% 빠집니다. 90%. 아, 그러면은 공매도 말고 예. 매수로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오르시면 파세요? 매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점에서도 공매도 해보고 또 저점에서도 또 강단기법이라 매수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끌고 가죠. 끌고 가면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판단하셨.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매수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대표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거래량이 죽잖아요. 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러네요. 예. 이렇게 신고가 나왔다면은 뭘 보면 봅시다. 자, 익사의 신고가 나왔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거래량이 죽어도 위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줄으면은 하락하고 그러죠. 자,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다 한번 더 봅시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차트를 보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 앞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 오를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돼야만 오르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거래량이 죽잖아요. 쭉 오르고 현재 이렇게 잠깐 죽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약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지만은 약간 위로 열려 있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항이 있을 때는 주가가 제가 만약에 보유라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 금량 한번 볼까요? 금량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량 월봉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죠. 많은 이하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들이 이런 종목 매수했을 때 중간에 던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를 때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데 보면 이 거래량이 죽잖아요. 거래량이 죽고 튑니다. 또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이러면 여기 있어서 사실은 매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라면 아니면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야 간다. 거래량 터지면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터져갖고 이제 계속 금량은 조금 더 하락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죠.